저희는 이제 관절 통증 잡는 특급 처방전 그다음 부위 무릎으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가 진짜 아파. 요거를 무조건 맹신해서도 무조건 피해서도 안 된다고 해요. 무릎? 적절하게 취해야 할 이것은 바로 약과 주사. 어허. 먼저 약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 교수님? 네, 이제 관절염 처방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통증을 없애면서 관절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약제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관절에 생긴 염증은 그때그때 없애주지 않으면 관절 연골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증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네. 근력이 약화되면서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소염과 진통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약을 먹는 이유가 연골을 재생시켜서 젊었을 때 이 무릎으로 되돌아갈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정진시키는 때 이 관절이 이제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증을 관리하고 염증을 관리해서 이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주사를 너무 맹신을 하셔도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제 안 드셔도 안 되기 때문에 소염과 진통을 통해서 관절염을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더 이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에 이어서 주사에 대한 궁금증 살펴볼 텐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핵심만 3개를 꼽아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뼈주사. 뼈주사. 계속 맞아도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장 교수님. 일단 뼈주사라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뼈에 놓는 거 아니고요. 보통 네. 관절 안에다 놓든지 아니면 관절 주위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가 아주 제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그런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으니까 염증이 심할 때 사용을 하겠죠. 즉 무릎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무릎이 부었다거나 아니 무릎 주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뻘겋게 막 부풀어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만으로는 염증이 이제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염증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관절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효과가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뭐 피부가 약간 하얘진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관절이 약간 더 약해진다든지 무슨 감염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뼈나 정말 관절이 더 약해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 3달에 한 번 정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자주 맞는 거는 의사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염증을 줄이는 주사지 통증을 줄이는 주사는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꼭 염증이 심한 경우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에 대한 궁금증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뼈주사만큼이나 이 주사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 진짜 관절염 예방 될까요? 왠지 좋을 것 연골을 같아. 막 재생시켜주는 설마 그런 주사는 야들야들한 아닐까요? 주사. 재생시켜준 주사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골 주사의 성분은 하이알루로닌 산이라고 하는 거로요. 좀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윤활 성분입니다. 원래 우리 관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윤활 성분이 없게 되면 관절끼리 마찰이 되니까 관절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저렇게 파랗게 그러니까 윤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관절염이 심해지고 나이가 먹게 되면 윤활 성분이 줄어듭니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이 연골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윤활 성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네. 보통 자동차 무슨 엔진 오일 갈듯이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충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으로 보통 저렇게 윤활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절이 덜 부드러우니까. 마모가 되니까 어떤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말고 빼는 주사는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볼까요? 자, 3번째. 주사로 관절에서 물 빼기. 요거 자주 해도 되나요? 일단 빼면 좀 시원하다고는 하시던데. 네, 예. 관절에서 물을 빼는 것을 이제 관절 천자라고 하는데요. 네. 물을 빼내면 부종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네, 통증이 맞아요. 억제되고 운동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치료 목적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감염 이런 무릎 안에 질병의 원인을 그걸 빼서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 목적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저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유효성이 그래요. 있다고 이렇게 예. 밝혀져 있지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짧은 기간에 계속 반복해서 자주 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보조요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안 됩니다. 된다. 예. 일단 무릎이 아플 때는 정확한 검진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네. 이 무릎이 괜찮은지 병원을 갈 정도인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 한번 배우고 갈게요. 오 교수님 그리고 전우실 씨 앞으로 모시고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어깨뿐만이 네, 아니었어. 반갑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행성 관절염은 4가지 단계로 네. 나누는데요. 그 2가지 단계가 지나면서 통증 기능장애 관절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정확하게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네. 집에서 검사하는 방법,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통증과 기능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0초 쪼그려 앉기 검사를 좀 10초 하겠습니다.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아요. 10초 쪼그려 앉기. 그래서 일단 팔짱을 끼시고요. 팔짱을 끼고. 쪼그려 앉을 수 있는 각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이고. 난 이거 충분히 진짜 쪼그려 힘든데. 앉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쪼그려 앉을 수 있다면 좀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를 까치발처럼 들어 올려가지고 들어요? 네,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0초를 유지하겠습니다. 잘안 되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여섯, 이게- 일곱, 이게 여덟, 쉽지 않은데? 아홉, 열 해가지고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천천히 일어서는데 예, 일어서셨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거나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초기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통증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형과 관련된 건데요. 두 다리를 이렇게 발을 딱 모아요? 붙여보겠습니다. 붙여가지고요. 요 무릎 사이에 두 손가락. 이제 오다리의 변형이 일어나면 이 2.5cm 이상이어야 되는데 손가락 2개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두 손가락을 무릎 이렇게 사이에?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쉽게 들어간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다리의 변형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 들어가네. 살짝 들어가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무릎을 펴고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네, 앉을까요? 앉으셔가지고요. 네. 쭉 펴고 앉으세요. 네, 네. 펴고 앉으셔가지고 네. 양쪽 손을 손을 이 오금이라고 그러죠. 무릎 밑에를 네. 이렇게 예, 집어넣어 예, 예. 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잘 어우, 들어가요. 굉장히 잘 들어가시네요. 네. 이렇게 쉽게 통과를 할 정도가 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좋은 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 저 딱 신발의 붙여보세요, 높이가 있기는 전유실 씨가 한데요. 딱 힘을 줘보세요. 바닥에. 힘을 줘보셔가지고 아니, 힘을 줬는데도 네네. 이렇게 잘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무릎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전현주 씨 그래서 네. 거기 그냥 계세요. 무릎 통증을 잡는 운동 바로 알려드리고 오 교수님 자리에 운동할까요? 모시겠습니다. 운동 바로 이어볼게요. 제가 지금 전현주 변형이 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릎이 네. 많이 지금 안 좋으신 것 네. 같으니까 그렇죠. 바로 배워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변형이 일어나고 또 네. 이제 무릎 자체에 이제 통증이 좀 생기는 네. 경우는 바로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네. 통증이 좀 생길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나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수건. 이용해서 네. 대부분이 이 무릎 뒤에 오금 쪽을 만지면 살짝 부어 있는 경우가 오, 많아요. 맞아요, 수건 맞아요. 자체가 진짜?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 뒤에다가 수건을 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수건을 쭉 당겨주세요. 수건을 무릎 뒤쪽에 대셔야 돼요. 무릎 네. 뒤쪽, 바로 뒤쪽에. 뒤쪽에. 대고 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쭉 뻗어줍니다. 체중을 살짝 뒤쪽으로 하면 무릎을 더 펼 수가 있어요. 오, 당겨.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경우는 안 펴졌어요. 다리를 이렇게 아래에다 그냥 대세요. 오. 아래에다 뒤꿈치를 딱 붙이고요. 네. 발끝을 쭉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죠. 밀어주는 거야. 아래 방향을 눌러주면서 쭉. 좀 낫다. 네, 그렇죠. 오. 상체를 좀 더 아래로 숙이면서 쭉 당겨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무릎 뒤가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시원해요. 드는 거예요. 오, 시원하네요. 그렇죠. 오. 자, 이번에는 무릎 앞쪽에다가 수건을요? 이렇게 딱 대고요.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뒤로 누워요? 그렇죠. 오. 편안하게.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 페달 굴리듯이 아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그러면 무릎이 점점 부드러워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 오, 겁니다. 정말요? 네. 네. 수건을 당겨요? 이렇게? 아우, 편하다. 수건은 이렇게 뒤쪽으로 당긴 당기면서? 상태에서
그렇죠. 자전거 페달 굴리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수건을 가지고 좀 마사지를 해볼 건데요. 마사지예요? 마사지. 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비벼주는구나. 네, 구두 닦기. 아, 좋네요. 구두 닦기. 네. 이거 구두 닦기 하듯이. 옷에 보풀하기 일어나 이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오, 근데 열이 네, 나는데요? 그렇죠. 열이 점점 나죠. 따뜻해. 네. 운동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무릎 앞쪽에다 대고 앞쪽에. 네, 이쪽에 통증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쭉 앞에도 당겨주세요. 닦아주고. 그렇죠. 앞에도 닦아주고 앞에도 닦아주고 위에도 닦아줬으니까 이번엔 옆에도 한번 닦아줄게요. 네. 아니, 열이 나니까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옆에도. 옆에도 이렇게 허벅지 옆에도. 옆에 그렇죠. 허벅지 옆이 근육을 누가 네. 주물러주는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주 뚜껑 같은 편안하게. 데를 주물러주는 거거든요. 아니 네. 정말 소파에 앉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수건 한 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때 나오겠다, 때 시원하다. 나오겠어. 조심해야지. 이게 이제 운동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전 단계. 네, 그런데 우리가 허벅지에서도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 가장 약하거든요. 네. 그 근육만 딱 수축을 시킬 거예요. 발끝을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네. 무릎을 쭉 뻗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에 살짝 수축되는 느낌이 들 약간 거예요.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엄청 그렇죠. 당겨요. 엄청 네, 당겨요. 맞아요. 네, 여기. 네. 네. 점점 위로 들수록 더 강하게 자극이 올 거예요. 오. 그렇죠. 무릎 다시 구부렸다가 몸은 뒤로 가도 돼요, 뒤로 가도 선생님? 돼요? 네, 뒤로 가도 되는데 뒤로 갈수록 허벅지 쪽에는 자극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네. 너무 약하신 분들은 다른 근육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체를 세워서 네.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다른 발도 해주세요. 이 네. 왼쪽도 똑같이 네,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시원하게. 네, 왼쪽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여기까지. 가서 하세요, 알아서. 여기까지 너무 좋으셨나 봐요. 끝나고 제가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 잡는 마사지와 운동 배워봤어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염도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운동만으로 안 될 때는 어떤 치료를 좀 밟아야 될까요? 이게 운동 가지고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관절을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났을 때 초기에는 이 정도로 괜찮아요. 운동하고 체중 빼고 아프면 파스 같은 거 좀 붙이고 이 정도로 초기는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유 관절이 좀 있으신데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죠. 이 뭐 소염진통제 먹는 관절약도 먹게 되고요. 뭐 연골 성분으로 되어 있는 연골약도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뼈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넘어가지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때는 다시 이런 운동이 그러니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기가 되게 되면 이제 수술을 이제 그 예방해야 되고 수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체중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말기에는 최대한 늦추되 할 수 있는 다 치료하면서 이제 수술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냥 버티지 마시고 단계별 치료법을 잘 따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통증에는 이것이 때가 있다.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뭘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때가 있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길이를 잡아야 되나요? 네, 말기가 된다고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일단 이거는 너무 아파가지고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90% 정도는 아주 그러니까 경과가 좋습니다. 아, 다시 얘기하면 10% 정도는 경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저렇게 잘 펴지시게 우와. 되면 좋지만은 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서 그냥 걷기가 어려운 정도가 돼가지고 엑스레이 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역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나는 수술을 안 할 거야 라면서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은 버티면 버틸수록 더 괴로워지니까 그런 예. 분들이 만약에 70대가 이상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애매한 거는 60대가 애매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보통 20년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대에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60대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이제 늦춘다. 70대라 그러면은 많이 아픈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무릎이 쑤시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아이고 그 소리가 나거든요.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 하시죠, 청소하시죠, 김장하죠, 뭐 콩나물 다듬죠. 이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전 부치죠. 맞아. 집안일을 조금 덜하면 무릎 통증이 좀 사라질까요, 오 교수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무릎의 가장 나쁜 자세는 뭐냐면 무릎이 90도 각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릎에 부하가 가해지는 자세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오리걸음이라든지 물걸레질이라든지 청소 이렇게 맞아. 손빨래라든지 이런 걸 청소. 하는 자세가 되면 이 각도도 각도지만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굉장히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는 우리가 체중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체중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훨씬 증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무릎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무릎의 그 대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리 앉기라든지 뭐 이런 그 다리를 나쁜 꼬고 자세. 앉는다. 저런 자세들. 저런 네. 자세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렇게 자세를 취하면 이 관절이 더 악화되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기 아유, 때문에 아프겠다. 저렇게 되면 지금 불이 빡빡 오지만 네. 저 관절각 내 압력이 3배에서 7배까지 증가가 되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세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